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작성 사례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19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심으로 해갖고 쭉 좀 간략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가 되겠는데, 교과서에 있는 거를 살펴보지 않고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소작업원 창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최재희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거기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창업 컨설팅을 주로 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작업원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 써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작성 사례가 되어 있는데 섞여서 작성 사례인데 조금 더 실전적이라서 이제 이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그림 파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글씨가 조금 작아요. 약간 좀 천천히 유념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건 2002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옛날 거긴 하죠. 물론 최근에 이제 2010 몇 년도에 쓰여졌지만은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그렇게 되는데 하는 방식만 따르면 되는 거니까 실제 금액은 조금 돈에 관련된 건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이제 똑같은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사로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성은 요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방향, 그 다음에 대학로 상권분석, 영업계획, 메뉴계획, 인력운영계획, 시설계획, 판매촉진계획, 사업분석,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업 점포와 유사업종의 점포 비교 분석, 중간 이제 주변에 이제 유사업종 점포를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산 및 수지 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획 아니죠, 실제로.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 분석한 내용이 되겠고요. 순서는 이제 교재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방향이에요. 당연히 보시면은 일단 대학로 근처에서 이제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학로에서 하는데 직장인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포함한 젊은 층을 주 고객으로 하고, 그리고 같은 음식을 선호하는 중년층을 2차 고객으로 한다. 이제 기본 목표죠, 이게. 그리고 이제 업종을 선택할 때는 여기서 지금 와인 숙성 통 삼겹살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식을 할 때 일단 고기 종류를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메뉴는 기본적으로 와인 숙성 통 삼겹살인데 점심 메뉴 한두 종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야채 구워주는 것 추가하고 주류와 함께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존 삼겹살 전문점과는 차별화된 메뉴, 그 다음에 차별화된 분위기, 그 다음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흡입 요소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건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삼겹살 전문점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대학로 요새 한다라는 것, 그래서 주 고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이제 메뉴는 이제 삼겹살 전문점인데 점심 메뉴 한두 가지는 더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메뉴, 분위기, 서비스 차별화해서 좀 고객을 끌어들이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큰 사업 방향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볼 필요 없고, 이제 상권 분석이에요. 대학로 크게 상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중심지, 해화역 앞, 어쩌고 하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산 아파트 앞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입구는 어떠하고, 그 다음에 종로소방서 쪽은 어떻고, 해화등 입구 쪽은 어떻고 하는 걸 크게 나누어서 상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그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이니까 지금 틀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큰 틀로 상권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계획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구체적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통삼겹살 전문점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 일수는 연중 무휴로 하는데 추석하고 설 명절 날만 임시휴업으로 한다. 3일씩 쉬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서빙 방법은 풀 서빙이다. 테이블, 테이블당 풀로 서빙해준다. 일반 음식점이 되겠죠. 그리고 일부 셀프 서비스는 병행한다. 요즘은 이제 셀프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졌죠. 여기서 보시면은 추가 야채와 소스 물은 셀프 서비스다. 나머지는 주문해서 제공까지는
테이블별로 전부 다 서비스한다.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방법은 현금과 신용카드로 한다. 그리고 이제 빌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렇게 되겠고요. 메뉴는 통삼겹살이 기본 품목이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뭐 국수라든가 여기 나오면 이제 김치찌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이걸 점심 때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야채 구워주는 거, 여기 뭐 버섯, 고구마 뭐 그런 것들 있죠. 이건 이제 부가 메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음료수와 주류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메뉴는 이렇게 이제 하고 점포 이미지는 밝고 쾌적한 흑백 컬러 분위기를 연출한다. 어쨌든 이건 2002년도 기준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제 젊은 층에 맞춰서 점포 이미지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 점포로는 주변에 있는 뭐 등나무 집인가요? 이걸 이제 참조로 한다, 벤치마킹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객단가는 8,000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종류는 조금 더 비쌀 테고요. 점심 종류는 조금 싸겠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뭐 평균 뭐 12,000~13,000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좌석수는 40석이다. 그 다음에 드럼통, 라운드 스타일이죠. 둥그런 거 드럼통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로 한다. 그리고 커피는 부가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요. 그 대신 셀프고 이게 기본 영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장 뭐 일반적인 삼겹살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메뉴 계획이에요. 와인 숙성 통삼겹살. 이거 이제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소스하고 반찬이 제공된다. 그리고 동치미국수가 있고 김치볶음밥이고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부가 메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별도로 점심 메뉴일 수도 있겠죠. 반찬 제공되고요. 부가 메뉴, 고기 시킬 때 같이 되겠죠. 모든 야채 구이는 이렇게 해서 3,000원. 그리고 이제 주먹밥은 한 개당 1,000원. 이건 뭐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류는 이렇게 해서 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업계획, 메뉴 계획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 근무시간표, 주방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주방을 보시면은 조리장은 점주, 이게 지금 이제 창업하는 사람이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급여 내역은 그러니까 본인이니까 이제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 한 명을 둔다. 근데 보조는 이제 아르바이트상으로 둔다는 얘기죠. 지금 시간제로 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시간당 이제 뭐 6,000원이었던 모양이에요. 6,000원. 지금은 이제 8,000원 얼마인가요,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조금 더 이제 계속 오를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방에 이제 아주머니 두 분인데 정직원이에요, 여기는. 정직원. 그래서 근무 시간이 낮 근무, 여기는 이제 반 근무가 되죠. 그래서 급여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입니다, 홀. 홀인데, 홀 책임자는 이제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2명을 쓴다는 얘기죠. 여기는 낮 타임, 여기는 저녁 타임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당 얼마씩 주고, 몇 시간 하고 몇 근무하고. 그래서 월 단위로 봤을 때 인건 및 전체 총액이 얼마나 나가냐면은 49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고정비가 되겠죠, 이거는. 고정비. 나하고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 아주머니 2분, 홀에서 아르바이트생 2 해갖고 495만원 지출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채용을 어떻게 하는가? 점장, 이건 좀 본인이 되는 거죠. 뭐, 나니까 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주방 아주머니는 나이대는 이렇게 되고 5일 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방 파트타임, 주방 여기 이제 파트타임이죠. 보조 한 명 있죠. 인원은 틀리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보조 한 명이고, 여기 이제 주방 파트타임 둘로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미스 같습니다. 3일 전까지 구한다. C급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홀인 경우, 홀 파트타임은 나이는 이렇고 이때까지 구한다 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계획이에요. 이건 이제 하는 일이라든가 이제 같이 손발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일 전, 4일 전, 3일 전, 2일 전, 하루 전, 당일날 해서 쭉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리 실현, 실제 만들어 본다는 얘기죠. 만들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요거는 이제 만들어서 먹어보는 것까지 한다는 얘기죠. CC. 또 조리 준비 CC. 그렇게 돼 있고
당일날 아침에 미팅하고 이제 뭐 화이팅 한번 하고 이제 영업 개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얘기예요. 시설, 점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7평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방 면적은 6평, 그 다음에 홀 면적, 좌석수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가게에는, 점포에는. 영업시간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레이아웃 설계도를 그렸고 사진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촉진 계획이에요. 실제로 파는 건 얘기합니다. 현수막이 있어야 되고요. 간판, 전단지, 사은품, 명함, 그 다음에 상권도, 그 다음에 개점 음식, 당일날이죠. 이제 그 개업식 하는 날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벤트 하는 거, 오픈 당일날 저녁에 홍보하는 거, 그 다음에 보너스 카드. 이것도 그냥 그 개점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적립금 주는 거, 뭐 기본 전단지 비슷한 거겠죠. 이것도 이제. 그래서 기본 내용이 이렇게 뭐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갈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이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개점 10일 전까지 현수막 준비하고요. 5일 전까지 간판, 하루 전까지 전단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열흘 전까지는 현수막, 그 다음에 여기는 현수막은 이제 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뭐 제작후 점포 전면에 설치하고, 이거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 다음에 개점 당일날은 떡하고 해서 주변에 돌린다는 거. 그리고 개점 후에는 보너스 카드 계속 구입 유지해서 나눠준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촉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압 분석이에요. 수압 분석.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강점 약점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로에서 지금 삼겹살 전문점 연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압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기 사업계획이라면 이제 사업계획서라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점, 강점이에요. 우리 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동인구가 많다. 직장인들, 자본층들, 뭐 대학생들 많다. 강북이 중심 상권이다. 그리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극장이 많다. 대학로 극장 얘기하는 겁니다. 횡단보도 근처이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주변에 유사업종의 음식점들이 적다. 이것도 내 이제 강점이 되겠죠. 음식점 먹을 데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요 같은 유사업종이. 해볼만 하다는 거죠. 기회 요인이에요. 기회 요인.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점포의 전면이 길다. 그리고 그 입구 쪽이 좀 넓다는 얘기죠. 주방의 동선이 좋다. 그 다음에 창고가 있다. 화장실이 내부에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되죠.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것들. 권리금이 낮다. 마찬가지고요. 점표 전문의 공간이 넓다. 앞에 그 인도가 넓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좋은 점들이 되겠죠. 약점입니다. 반대로 약점. 주방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다. 점포 전면의 인테리어가 보수적이다. 좀 이렇게 젊은 층하고 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간판의 첨가리 및 조명 교환이 필요하다. 돈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건 해야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점포 앞 유동인구가 적다. 여기 지금 공간이 넓기는 한데 생각보다 그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좀 불편한 요소가 되겠죠. 약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험 요인이에요. 위험 요인. 타 건물보다 약간 안쪽으로 위치해 있다. 아마 요거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전면이 넓다는 얘기는 안으로 조금 살짝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저쪽 옆에서 보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당한 약점이 되겠죠. 출입구 부분에 정화조가 되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불편한 요인이죠. 눈살 찌푸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오래된 상가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겠고, 요거는 좋은 요인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수압 분석을 한 거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다른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로 주변에 이제 상권 분석한 거죠. 대학로 경쟁업 점포와 유사업종 점포의 비교 분석. 그래서 이제 지도를 그려놓고 있고요. 대학로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성대 입구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사업종이죠. 이제 고깃집들 이렇게 해놓고 장점, 단점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해와역 기준에서 왼쪽은 저가 식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우측은 고급 식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대표 삼겹살 전문점이 4개가 들어와 있다. 나하고 이제 엄청 겹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2,000원, 2,300원 이렇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평수는 50평 이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급 식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규모가 좀 크고 좀 약간 상대적으로 고급스럽게 운영이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화역 이동 고객의 특징, 해화역에서 이제 유동 인구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성대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성대 방향에 이동되는 인구의 특징은 연령이 낮다. 연령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소비력도 좀 낮다. 그래서 주로 저가 제품을 많이 취득한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는 약 4,000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20대 후반 연령층이 좀 많다. 그리고 이제 뭐 30대 셀러리맨들 이동이 좀 많다. 그리고 유동인구 수준은 약 2,500명 정도다. 그런데 유동인구는 좀 작지만은 실제 소비력이나 소비에 주체라는 점에서는 높은 매력이 있다. 오른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경쟁 업종 점포별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등나무집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팔고 있는데 어떠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등나무집 대학로점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싸다 돼지마을 돈돈 보이네라고 있는데 기본 컨셉은 뭐 저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닭갈비집이 있다. 그리고 뭐 위치 어디에 돼 있고 뭐 고객층은 뭐 대학생들하고 직장인 대이다. 분석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5선과 한음이라고 이제 지하 1층에 있는데 여기는 뭐 곱창 전골하고 이제 생각삼겹살도 이것저것 이제 취급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다소 부실한 상태다. 5선과 한음이라고 하는 데는. 그리고 한라도야지 마찬가지로 80평 규모는 상당히 큰 데죠. 그리고 이제 중년층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 외식이 좀 많고, 그런데 젊은 층에는 맞지 않아 가지고 영업이 다소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 좀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하면은 왜 잘 되는가, 왜 안 되는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걸 보고 나도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약간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투자 예산 및 수지 계획이에요. 자, 이제 투자 비용입니다. 투자 비용. 투자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단위는 만원 단위입니다. 주방 시설에 228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가구 및 비품 사는데 70만 원. 그리고 식기류, 뭐 그릇, 접시, 뭐 컵, 뭐 이런 것들 사는데 200만 원. 그다음에 가스 설비하는데 150만 원.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많이 들어갔어요. 인테리어 공사하고 간판 하는데 1,700만 원, 8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내정 공사가 굉장히 크죠. 화장실, 주방 다 포함해갖고. 그리고 전단지, 현수막, 뭐 이벤트 할인권 등등해서 1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 관련해서는 들어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것들에서 테이블, 의자, 뭐 로스터기, 굽는 기계 얘기하는 거죠. 280만 원. 그리고 냅킨 같은 거, 뭐 소품 그런 거에 90만 원. 그리고 이제 초도 상품비, 이거 이제 그 식재료 구입비가 되겠죠. 돼지고기하고 뭐 야채류나 뭐 그런 것들 25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2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전체 얼마냐면은 3,39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3,390만 원. 여기는 지금 뭐 점포 비용 그런 거 뺐습니다. 그 점포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만 들어가 있는 거죠. 3,390만 원.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나머지 금액들이에요. 나머지 금액이 아니고 이제 지금 여기 앞서 이제 고정 비용 들어간 거, 고정비가 지금 3,390만 원 들어갔잖아요. 최초 투자 비용. 그 투자 비용으로 이제 월 비용으로 이제 나눈 겁니다, 지금. 자, 어떻게 나눴냐면은 내가 돈을 이제 3,300만 원 썼잖아요, 여기서. 3,400만 원을 3,400만 원. 3,400만 원을 썼으면은 그 들어간 것만큼 회수를 해야죠. 그것도 이제 추가 비용이 추가로 내가 이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익 계산하고 할 때 그것도 이렇게 그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고정비용 분석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 아까 이제 뭐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리고 뭐 주방 설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용 썼잖아요. 그거 이제 영원히 계속 쓰는 게 아니죠. 몇 년간 쓰고 나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쓴 돈들도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용 처리를 하는 것,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상각. 감가상각. 3,300만 원 쓴 거를 월 단위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감가상각 비용이 약 80만 원 돈이 되는 거고요. 한 달에 80만 원인데 한 달에 80만 원. 그래서 내부 설비는 5년간 쓴다고 전제를 하는 거고 주방 설비는 약 4년 정도 쓴다고 전제를 하고 해서 계산했을 때 그 유형자산에 대한 설비에 대한 비용 처리를 월 80만 원씩 해야 된다. 따라서 내가 이제 뭐 매출액하고 이익을 계산할 때 80만 원씩을 더 벌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비용들도 들어갔죠. 다른 비용들도 이렇게 얼마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셌어요. 이자율이 9%, 지금은 이제 뭐 2%, 3%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제 10% 내외가 됐기 때문에 전체 쓴 금액을 내가 빌려왔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금액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불금리란 말을 써놓고 있는데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에요. 내가 그 돈을 여기에다 안 쓰고 내가 다른 데다가 만약에 뭐 하다못해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입이자가. 그거 역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은 월 90만 원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 감가상각비는 월 120만 원 돈이고요. 그래서 합쳐서 약 한 330만 원 정도, 33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비용으로 할 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30만 원 정도. 그거를 감가상각비, 뭐 지불금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손익분기 매출액을 내가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얼마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어치 판다. 그러면은 그 1,000원 팔기 위해서 재료비로 들어가는 게 40원, 400원이죠. 40%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10%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액의 변동 비율 설정 50%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매출액의 50%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50%가 남고 그 남은 50%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고정비, 인건비가 400만 원 들어갔었죠. 390몇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지금 이제 처음 나오는데 임차료가 160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미리 지금 갖다 쓴 거 있죠. 미리 갖다 쓴 거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은 약 1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자 쪽으로 나가는 거. 한목에 돈을 썼기 때문에 이자 쪽으로 나가는 게 얼마냐면은 96만 7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를 팔면은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 중에서 절반은 변동비로 나가는 거고 재료비 등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요 고정비를 다 메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달 인건비, 한 달 비용. 그래서 손익분기 매출이 얼마나 되냐면은 내가 팔아서 이익도 손해도 안 나는 정도의 매출을 하려면은 한 달에 1,550만 원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50만 원. 1,550만 원 팔면은 약 한 770만 원 정도는 변동비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770만 원은 고정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감가상각비나 지불금리는 이미 내가 돈을 써버린 거 아니에요. 추가로 뭐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미리 이제 지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빼고 실질적으로 매달 나가는 금액은 뭐 여기 재료비 이런 거 나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임차료 나가겠죠. 그래서 요 금액까지만 커버할 수 있는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최소한의 매출액이에요. 최소한의 매출액은 1,1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120만 원을 팔면은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보고 영업상 마이너스를 안 보고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자한 것까지 따지면은 월 1,500만 원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손익분기 매출 계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서 이 부분하고요. 돈에 대한 것. 최초 투자 비용 여기 나오죠. 최초 투자 비용하고 그리고 투자 비용에 따라서 이제 감가상각비하고 뭐 지불금리 기회비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가 계산하고요. 요거는 이제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겁니다. 월 단위로.
여기 앞에 투자 비용은 전체 이제 한 번에 들어간 거니까 뭐 기간은 상관없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월 단위로 계산한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충 이제 그 원가율 나오니까 어느 정도 팔아야 내가 손익분기 매출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계획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상권 분석하고 뭐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어떤 그 가치 판단 같은 게 이제 개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뭐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손익분기 매출 같은 거 계산하는 거는 요거는 좀 정확하게 나와줘야죠. 자,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까지 계산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매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식사 이제 요식업이니까 중식 아이들 타임 요건 이제 쉬는 시간 얘기하는 거겠죠. 2시부터 6시까지 이거 저녁 시간. 그래갖고 매출이 좀 안 됐을 경우 보통인 경우 잘 될 경우 여기서는 이제 최저 매출은 처음에 한두 달 3에서 6개월은 평균 매출 그리고 잘 되면은 계획대로 잘 되면은 6개월 이상 경기했을 때 이렇게 목표 매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액을 이렇게 뭐 49만 원. 그 지금 하루 매출입니다. 하루 매출. 그리고 이때 29만 원, 저녁에는 뭐 37만 원 해서 하루 전체 뭐 100만 원 이상을 한다. 그래서 월 한 달로 따지면은 3,200만 원 돈 되고 1년으로 따지면은 뭐 3억 8천만 원 된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매출액 계산을 할 때 매출액 40만 원 나온다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 테이블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점포에 테이블이 있고 그래서 몇 명이 이제 고객이 들어오고 그리고 한 명당 얼마씩 팔아주고 그래서 매출이 얼마로 예상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게 몇 명이 와서 우리 음식점을 이용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흔히 이제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점 고객이 없는 거죠. 그럼 왜 없는가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보다 많으면 당연히 그거는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매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추어서 이제 손익 요거는 이제 그 매출액만 나온 거군요. 손익계산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200만 원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매출액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원재료 비용 같은 거를 40%라고 그런다 그랬죠. 40% 빼고 임차료 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건비가 고정비죠. 이거 빼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10%라 그랬습니다. 그 320만 원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빼하고 지불금리 요거는 이제 요거 얘기입니다. 요거 얘기. 최초 투자금이니까 이것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감가상각 빼하고 지불금리 빼면은 월 3,200만 원 팔았을 때 당기순이익이 700만 원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예요. 이게 좀 약간 좀 실전적이래 가지고 좀 실무적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따로 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 사업 방향이나 이제 상권 분석할 때는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고요. 크게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러저러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승부를 가겠다라는 게 정해지면 되고요. 그거 정해지면은 그리고 이제 요거 그 영업 계획이나 메뉴 계획은 좀 세부적 이거는 큰 차이가 없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음식 맛이라든가 무슨 서비스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는 이제 또 별도의 노하우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 개인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업 계획이나 메뉴 계획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인력 운영 계획도 마찬가지죠. 크게 뭐 다른 점포나 뭐 큰 차이점은 없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가장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리고 여기 뭐 수학 분석하고 뭐 하는 것들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큰 틀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부터가 되겠습니다. 투자 비용 정확하게 다 뽑아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회수해야 되는 감가상각비하고 지불금리가 어떻다. 월 단위로 계산하고 여기에 맞춰서 손익분기 매출 계산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예상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매출액이 되겠지. 매출액. 여기에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패를 이루는 요소가 뭐 상권, 입지, 뭐 개인 노하우, 아이템 뭐 등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이제 사업계획서 그 서식 위주로 쭉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있는 사업계획서는 여러분이 참고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조금 좀 이론적인 내용으로 써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봐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 3주, 4주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한번 작성해 보면은 이 창업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전반적인 학습을 점검하는 그런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